이제 주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존경하는 김용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구 달서병 김용판 의원입니다. 먼저 윤희근 후보자 경찰청장 후보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좀 전에 그 자시 보고에서 직원에 대한 존중,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준법을 하면은 이익이란 것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관점이라고 봅니다. 방금 말했듯이 지금 가장 현안된 게 우리 행안부 내에 경찰국 신설 문제가 쟁점이 된 거는 뭐 잘 알잖아요. 네. 무슨 제도든 어떤 제도든 강점이 있고 취약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단점이 있는 거죠. 우리 윤 후보가 볼 때 행안부 설치를 하는 핵심적인 명분, 논리하고 이것을 반대 일선에서 체유로 집단 반발했는데 집단 반발했던 그 논리를 간단하게 명기했어요. 핵심이 뭐라고 봅니까? 먼저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설치하려는 취지는 제가 이해하건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현장 경찰관들의 그 지금과 같은 상황들은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에 대한 그런 우려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통제 플러스 또 한편으로 경찰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또 지원하려 그래도 이런 경찰국이 있으면은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예산이라든 인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방금 경찰의 역사의 그 가장 핵심은 지금 우리 고위 경찰관 즉 총경 이상의 그 임명을 할 때 경찰청장의 추천으로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정적으로 반대하고 나름대로 우려하는 것은 핵심은 이 경찰청장의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행해화돼서 제청권이 너무 강화되다 보면은 그걸 우려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도란 것은 그 운영하는 사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여기 전제가 이제 경찰을 통제해야 된다. 통제의 전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면은 부패 한판. 부패가 완전히 판친다. 저는 이 말이 큰 틀에서 틀린 말 아니라 봅니다. 실제로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다면 조건이 들어가죠. 그건 현행 헌법 체계상 완전히 박탈될 수는 없는 거죠. 헌법상 강제 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경찰 현재 9월 10일 되면은 일부 검찰 수사권이 이제 제한됩니다. 제한되지만 실제로 부패 범죄라든지 경제 범죄라든지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가 나왔을까? 이것은 그만큼 오랫동안에 경찰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경찰 수사 능력에 대한 불신도 있고 실제로 이때까지 경찰청장을 포함해서 많은 역대의 경찰 수뇌부가 지나치게 권력자의 의중에 따랐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다. 자, 한번 지난 정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그 건은 우리 행안에서 누차 말했음에도 제대로 안 됐어요, 경찰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수사 거기에 대한 눈치 보는 것 플러스 수사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민노총의 불법 행태에 대해서 민사소송 걸은 걸 2018년도에 보면은 그것을 취하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모 경감이 1인 시위를 하고 그냥 사표 내고 나갔습니다. 이 알고 있죠? 네, 그만큼 내용. 알게 모르게 경찰이 재인산성이다 뭐다 뭐 그전 역사를 막론하고 가까운 거 말하면은 이 정치적으로 불신을 받았기 때문에 경찰이 실질적으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 이후로 상대적으로 경찰 수사에 이 해진 거는 그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검수완박에다가 심지어 기소권까지 경찰이 다 갔는데
이건 잘못된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나 보면은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통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 논리도 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찰이 그냥 이 수사 역량을 제대로 통과를 안 된 상태에서 할 때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려냐면은 일단 경찰청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네. 청장이 이때까지 중심을 잡고 했다 그러면은 어떤 정권이 들어왔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수사 역량에 대해서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은데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수사 이게 해결되는 기한은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되는 그 이유도 우리 형사사업 변호사를 상대로 해보면은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 이게 제일 크게 나와요. 그래서 윤 청장께서 된다 그러면 뭘 제일 우선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제대로 맞춰야 됩니다. 그런 불신을 없애고, 그리고 본인부터 해서 간부들이 중심을 잡고 제대로 하고, 인사권의 그 장관이 재청권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장관의 재청권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못된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추천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추천권을 행사하는 경찰청장이 중심을 잡고 재정관 장관과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우려하는 일선의 경찰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네, 이걸 인정합니다. 내가 당부드리고 싶고, 네. 이마다 그러면 경찰청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안타깝게도 지금 검찰총장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은 물론 소추권자뿐만 아니라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청장은 지난 법에 서 없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한테 있고 전국 단위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하려 그러면은 전국에 대대적인 지침을 내고 잘해야 된다. 특히 민노총의 이런 공권력 불법 행각이죠. 불법 폭력 행각을 제대로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책무의식을 가지고 이런 데서 경찰의 존재 이유를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경기도 안산 상록을의 김철민입니다. 오늘 처음 배웠는데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후보 그리고 후보자 가족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나 좀 살펴보았는데 오늘 아마 좀 후보자께서 오늘 이 자리에 청장 후보자로서의 청문회를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교적 신상 관리를 잘 해왔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물론 다른 의원들께서는 다른 생각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고요. 또 업무 능력도 그런 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더욱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것은 이번 경찰국 설치 문제에서의 그 당시에 청장 직무 대행으로서의 스탠스가 굉장히 좀 모호했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14만 경찰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정권 초기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이상민 장관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그분의 지시만 충실히 이행한 게 아니냐. 결론에 가서는 경찰국 설치가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받고 있는 것의 절반의 책임은 경찰청장 후보에게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다라는 걸 들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경찰국 설치 문제는 법적으로 맞다 옳다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14만 경찰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그들이 이해시키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가장 큰 권력인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킨 다음에 이 경찰국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이상민 장관께서 찍어내리듯이 일방적으로 경찰국을 설치했다는 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 행안부는 경찰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6군데 경찰서를 들려서 약 직원들과 30분 정도의 간담회를 가졌더라고요. 의견 수렴이라는 것은 경찰국 설치했을 때의 경찰들의 반응, 또 경찰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의견 수렴이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기록을 보니까 의견 수렴이 아니고 장관께서 또는 차관이 일방적으로 경찰국을 이러니까 꼭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경찰국 설치 당연한 그런 경찰국 설치 계몽 투어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행정 절차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임기 초기에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20% 초반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나쁜 성적 책임도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후보도 일정량의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총장께서 후보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했지만 대표적인 것이 총장의 징계 처분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총경급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에게 해산 명령을 했고 또 회의를 주도한 유삼영 총경에게 대기 발령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유는 즉시 모임을 중지하라는 그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총장께서는 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애초에 회의를 자제해 달라는 그런 권고를 한 정도 있고 또 그 당시 회의가 끝난다면은 유삼영 총경에게 회의 결과를 갖다가 그 다음날 오찬 때 점심 약속까지 받으면서 나한테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약속을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후보자도 이 회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갑자기 이런 약속까지 잡아놓고 회의를 중단시키고 해산시켰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모인 총경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 총장 후보한테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좀 생각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분명 실력 있는 청와대 실력자라든지 또는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후보께서 그런 지시를 내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 또는 청와대로부터 이 회의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모여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해산을 명령했다고 하는데 지난 21일 4시간 넘게 진행되었던 직장협의회 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후보자가 경찰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히려 직장협의회 때 나왔던 문제들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총경회의를 통해서 받아들여서 총경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훨씬 더 실상은 경찰로부터 신뢰받는 총장 후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되고 지난 31년간 살았던 경찰국이 장관 말 한마디에 정광 석과처럼 경찰국이 설치되었습니다. 경찰국 설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옳다 그렇다 법적으로 이걸 떠나서 31년이라는 세월을 경찰들과 함께 해온 후보자 입장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어땠는지 정당했는지 또는 아쉬움이 남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국이 처음 논의될 당시에는 경찰에 대한 어떤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잠깐만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 네. 간단 하나만 더 물어보고 그래서 이어서 질문하겠는데요. 간단한 건데요. 이번에 그 총경 회의를 주관했던 유삼영
총장이 대기 발령을 받고 있고 또 징계 대상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분이 무슨 뭐 역모를 피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구스타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지금 경찰들의 사기를 진작을 위해서 총장께서 힘이 있다면 후보께서 힘이 있다면은 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총경을 좀 징계를 해제해서 이 경찰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는지 또 의지가 있는지 이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사실관계 확인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제가 좀 그, 총장을 지금 국민 의견 관계없이 재승에서 저희 의무에 따라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런 시대에서 가면은 지금 경찰들이 지금 총장을 따르는지 알고 싶은데 이것은 정말 과감하게 장관한테 자, 우리 이것을 갖다 좀 총장 징계를 과감하게 푸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이 맞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주신 거에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참석했던 참석자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개인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실 조사 후에 조치를 하겠다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존경하는 김철민 의원님 이 방송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이 끝나면은 그 많은 국민들이 지금 김철민 의원님 말씀을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늘은 하여튼 그 시간을 좀 잘 좀 지켜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